진도도 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 조절할 것 같고 나게는 좀 기본적인 요소들이 안 되고 두 번째 점은 이거고 오늘 마지막 날이지. 오늘 수요일까지 하면서 우리 목표지. 대답법은 나중에 그냥 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등비수열, 뭐 일반화 공식이라든지 합공식 다 했니?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일반화 공식 되겠지? 등비수열의 n번째 항,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등비수열의 n마이너스 이게 일반화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화 공식. 그 다음에 합공식도 있었어. n항까지야. n항까지야. n항까지는 공비가 이제 1보다 큰 거를 기준으로 하면 공비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함수 제곱이 이게 바로 이제 공식이지.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공비가 1인 경우는 모든 항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몇 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뭐냐면 요 구조에 대해서 알겠어. 이 놈은 어차피 여러분들 상수값을 가질 거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문자로 심화한다고 했을 때 등비수열을 하면 항상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1항부터 등비수열이 나오면 항상 요거 얘가 이제 딱 n으로 고정이 됐을 때 요게 합이 0이 되면서 요거의 수직이니까 1항부터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건 모두 썼죠. 혹시 오늘 시험 문제가 잘 안 되는 거 있는데? 10번 11번 10번 실로 두개 한번 해볼까요? 어디 할게? 10번은 방금 한 요 문제야? 그러면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잖아. 10번은 그냥 뭐 우리가 요거를 이용한다면 금방 풀 수 있지. 이게 SN이 뭐냐면 3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죠. 내가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 얘를 n으로 바꿔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제곱 4번 해면 되지. 3분의 4번 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답이 얼마지? 답이 마이너스 4배. 잘 가능하지?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한 1, 2초 만에 푸는 거야. 만약 모르면 이걸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이걸 몰랐어. 구조를 모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책에서 이렇게 하지?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한다든지 N은 2보다 크거나 그리고 1항은 별도로 구한다 했어. 그러면 우선 이거 먼저 해보면 SN은 3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있고 SN 마이너스 1은 3의 N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럼 이 K는 어차피 없어지고 이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공통인수 얘를 뽑아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3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 하나 더 줄여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 그거 빼기 3 곱하기 n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치 다항식 계산하듯이 3개에서 3에서 1 뺐으니까 2가 되지.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 항이야. 이게 우리 첫 번째 항은 별도로 구한다고 했지? 첫 번째 항은 S1에서 구해야 돼. 1항하고 1항까지 항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이제 뭐야지? 여기다 이제 뭐 되지? 3의 0제곱이니까 1. 그러니까 1 플러스 K가 돼. 그러니까 얘는 2부터 성립이 되는 거고 얘랑 다른데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다가 슬쩍 1 넣었을 때 얘랑 같이 되잖아. 그럼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니까 여기다가 슬쩍 1 넣어보면 뭐가 나와? 1 넣어보면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되지. 3분의 2가 나와. 3분의 2가 1 더하기 K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K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되지.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K가 마이너스 3분의 나왔잖아. 그지?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 대신에 올라가서 시간이 넉넉하면은 내가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도 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꾸역꾸역 풀다 보면 뭔가 풀리는 문제. 시간에 쫓기면 없던 실수도 안 하던 실수도 막 하게 되고 시간이 좀 넉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갖 잡기술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구조 같은 것들도. 그 다음에 11번을 가볼게. 원리합계. 원리합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기가 뭐였냐면은 독립법에 의한 그것부터 출발점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이거 배웠어. 독립법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독립법만 쓰고 있기 때문에 단립법은 알 필요가 전혀 없지. 독립법은 뭐였냐면은 원금이 A고 이자율이 R라고 했을 때 N년이지. 원금이 A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R라고 할 때 N년 후지. 만약에 연이자라고 하면 N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할게 원리할게. 원리할게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N년 후에 원리할게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풀어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적금 구조가 하면 된다고 했지. 11번 가보면 문제 연율이 5%고 1년마다 공례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을 한다는 거지. 10년 10번에 거쳐 낸 거야. 좀 짝대기 항상 그린다 했어. 10번에 거쳐 낸 거지. 여기가 1년 초, 여기 2년 초, 3년 초 이런 식으로 쭉 10번에 걸쳐서 낸 거고. 적금 구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적금을 들 때 첫 달 적금을 내가 내고 시작을 해야 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할부하고 달다고 그랬지? 할부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첫 청구는 언제 들어오니? 한 달 있다가 카드 결제할 때 그때 들어오잖아. 우리가 카드 대금이 똑같은 구조잖아. 그렇지? 물건을 살 때는 공짜지. 한 달 후에 이제 첫 청구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적금은 그렇지 않아. 적금은 내가 은행 가서 적금을 들겠습니다 하면 첫 적금을 바로 내야 돼. 그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 100만 원씩 꾸준히 적금을 둔다는 거지. 내가 내는 돈은 꾸준히 100만 원씩이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적금을 타는 시기는 언제냐면 10년 여기서 10번째 적금을 내고 마지막 적금을 내고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만기를 채운 다음에 딱 10년 말이죠. 우리가 10년 말에 이제 내가 10번에 걸쳐서 냈던 돈들을 한꺼번에 다 받는 거지. 이때 한꺼번에 다 받는데 내가 여태까지 냈던 100만 원들이 다 다른 100만 원이 돼 있지. 얘는 커 있잖아. 오랫동안 커 있는 애고. 그렇지. 가장 마지막에 냈던 요 100만 원은 조금밖에 못 컸겠지. 그렇잖아. 100만 원은 은행에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부터 보면은 지금 이 독립법 계산법에 의하면 원금이 A고 이자를 R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큼 풀어 있냐면 100에다가 지금 이자율이 얼마지? 5%니까 1.05에 1제곱만큼 1년치 이자 붙였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냈던 9년 초에 냈던 100만 원. 이때도 100만 원이 있을 건데 이때 냈던 100만 원은 어떻게 풀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겠지. 1.05에 2년치 이자 붙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식으로 다 돈이 커져 있을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냈던 100만 원은 많이 풀었겠지. 1.05에 10제곱이지. 총 10번 냈으니까 항해 개수가 몇 개 나오네? 10개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총합이지. 요것들의 총합이 내가 이제 받을 돈인 거야. 이게 바로 적금이야. 은행에서 내가 적금을 부를 때 딱 이런 구조겠지. 그러면 얘를 째려보니까 얘가 무슨 시절이더라? 등비시절이더라 이거지. 공비가 얼마? 곱해지고 있는 게 1.5. 그래서 우리가 등비시절에 합공식을 쓰겠다는 얘기고, 등비시절의 합공식 어떻게 돼? 저기 요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05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요놈이지. 100 곱하기 1.05 얘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1.5니까 1.05에 항의 개수 10개 빼기 이게 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총 받을 금액이. 우리는 요거만 알면 된다고 했어. 할부는 다행히도 이게 얼마지? 할부는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어. 얼마니? 1.05에 10제곱을 1.6으로 계산하네. 여기다 1.6 투입해가지고 계산하면 1260만 돼요. 계산하면 1260. 얘를 1.6으로 계산해. 학교에서는 작년 기준 한 거의 한 5대5 내지 6대 4 정도야. 내는 학교가 조금 더 많아. 근데 좋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낸다고 하면은 100%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데 걔도 적금이야. 얼마나 편해.
2번이는 문제가 있는 건 찍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오는 게 더 좋지. 나오는 건 한 문제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예, 수능은 안 나오고 있고 수능은 사라지만 내신은 학교마다 달라. 학교마다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도 학교 쌤마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년, 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나온 해가 있었고 안 나온 해가 있었어. 그 해에서 학교 쌤이 이제 안 하겠다면 안 나오고 하면은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내년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점점 늘고 있어. 요즘 내년 학교가 점점 늘고 있어. 예전에는 안 내는 학교가 더 많았는데 지금 내는 학교가 좀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오늘은 이제 뭐냐 수열의 합을 할 거야. 하지만 수열의 합이 수열이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은 어려운 이유는 낯설기 때문이야. 기호에 처음에 우리가 로그를 접했을 때 그 느낌과 동일해.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 그리고 이제 수학 고등수학 특징이 뭐냐면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를 적겠어. 수학 시간인데 기호하고 영어를 많이 쓰고 숫자가 별로 안 나오지. 나중에 미적분을 가잖아. 숫자 쓸 일 거의 없어. 다 기호 쓰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등수학 특징인데 오늘은 이제 수련회 한번 해보고 페이지로 26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새로운 기호를 좀 탄생을 시킬 건데 이게 뭐지? 우리가 만약 1학부터 5학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하지. 1학이랑 3학 해가지고 5학까지 합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5학까지 하니까 S5 이렇게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했잖아. S5라고 하는 거는 S라고 하는 건 썸의 약자지. 5학까지 합 이건데 얘를 새로운 기호를 쓰겠다는 거야. 1학부터 5학까지 하면 새로운 기호를 넣었어. 얘를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시그마. 그리스 로마 문자에 S, 대문자 S. 대문자 S. 그리스 로마 문자가 대문자 S가 요 놈이고 소문자 S가 요거야. 둘 다 이제 고등수학에 나와. 얘는 수열에서 처음 나오지. 얘는 소문자 S인데 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통을 배우면 확통을 배우면 표준 편차라고 있단 말이지. 표준 편차. 그리고 중3 때 들어가 있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그 S자를 따가지고 이거는 표준 편차에 나오지. 기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S인데 이거는 의미가 이제 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썸이지. 썸이라는 의미 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S자를 따온 거고.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그럼 밑에는 뭔 정도냐면은 한 번호 정도가 한 번호가 지금 1부터 5까지 움직이지. 그러면 스타트가 되는 거는 1이잖아. 여기는 스타트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변수를 K를 많이 써. K를 쓰거나 뭐 N을 쓰거나 마음대로 쓰는데 보통은 K를 많이 씁니다. 1부터 지금 5까지 움직이지. 한 번호의 마지막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AK 이렇게 적어줘. 그럼 봐봐. 이거 의미가 뭐냐면 K가 1부터 5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그것들의 썸이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얘기해.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합으로 풀어헤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되겠어.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굳이 이 SO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얘가 왜 또 만들었을까? 표현 방식이 이미 있잖아. 이미 있는데 또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편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만약에 3, 4, 5 이런 거 표현할 때 1학부터 아닌 경우는 또 이런 표현 방식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지. 물론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는 5학까지 합에서 못해주고 2학까지 합을 빼내서 무식으로 할수 있지만 얘는 그냥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K는 3부터 5까지 AK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하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자체의 기호에 의미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시그마를 맞추게 될 거야. 수투며 미적분이며 뭐 기하식도 맞추고 계속 나와 시그마는. 그래서 좀 친숙하게 좀 만들자. 이제 개념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질을 할 건데 성질. 그래서 우리 고등수학은 다 똑같아. 첫 번째 목차가 개념이지.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뭐냐면 성질이야. 고등수학은 다 목차가 다 똑같아. 이렇게. 성질도 그 안에서 목차 단계예요. 뭐냐면
뭐냐면 첫 번째가 실수배. 실수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치견세. 전세배세, 곱세, 나눗세. 이렇게 항상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동수학은. 그러면 실수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존의 수열 AK라는 수열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상수를 곱했을 때 실수배 했을 때 거기 우리 책으로 보면은 3번이지. 야, C를 곱했어. 새로운 수열을 탄생시킨 거지. 그것들의 합이야. K는 1항부터 N항까지. 요거 해야지. 새로운 수열을 탄생시킨 거지. 모든 수열을 지금 C를 곱해서. 그럼 얘는 그냥 요 C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의 수열의 합. 기존의 A, 요 수열의 합에다가 C를 곱한 거와 동일하다.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해. K가 1부터 A까지 변하지. 변수라고 하거든. 변하는 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수를 뭐라고 하고 통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지금 변수를 K로 잡았단 말이지. 그럼 K가 아닌 놈은 다 상수 취급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실수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그래서 사치견사 하는 건데 어떤 새로운 수를 만든 거지. AK라는 수열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빼가지고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새로운 수를 탄생을 시켰어. 그것들의 합이지. 그것들의 합은 각각의 합끼리 더한 거 같다. 각각의 수열의 합. 요거하고 각각의 수열의 합끼리 덧셈 뺄셈을 한 거와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얘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커트라인을 여기다 넣을게. 우리 고등수학은 딱 커트라인이 여기 오죠. 커트라인을 딱 여기 붙이는데 내용은 뭐냐면 고등수학은 실수배는 거의 다 되고 합차까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 되는 게 있어. 딱 크게 보면 그게 막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보이지만은 딱 커트라인이 여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지금 배우는 요 시그마하고 수초에서 배우는 요 인테그랄 적분. 얘가 두 개가 딱 여기까지 되고 나머지들은 다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건 안 된다는 거야. 곱셈 나눗셈은 안 돼. 내가 AK라는 수열하고 그다음에 BK라는 수열이 있어. 얘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럼 그것들의 지금 합이지. K가 1부터 2까지 새로운 수열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시켜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합끼리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는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야.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딱 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되는 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성격이 똑같아. 지금 얘는 합이지. 썸이야. 얘 나중에 우리 적분을 배우겠지만 미적분 배우겠지만 얘도 합이야. 합. 썸의 약자야. S자. 영어에서 S자를 잡아 늘린 거거든. 이거 썸의 합이고 우리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뚝뚝 떨어진 애를 더할 때 쓰는 게 바로 시그마고 이 인테그랄 적분은 뭐냐면 연속적인 값들을 쭉 더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적분교 인테그랄이니까 성격이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딱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그럼 곱셈 나눗셈이 왜 안 되냐면 실제로 한번 해볼게. 안 돼. 봐봐. 예를 들어볼게. 우리 책에도 보면 이거 그냥 해볼게. 이게 안 되는 경우 볼게. 일단 이 좌변을 내가 해볼게. 좌변의 의미는 뭐냐면 좌변의 의미 시그마로 파악해봅시다.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지? 그러면 좌변의 의미는 뭐가 되니? K가 1일 때는 A1, B1이지. K가 2일 때는 뭐가 돼? A2, B2가 돼. 이렇게 쭉 나갈 거잖아. 마지막으로 N까지 움직여.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AN, BN이 되지. 그것들의 썸, 합이야. 합이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좌변의 의미지? 우변, 만약에 여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요걸 한번 분석해볼게. 우변의 의미는 뭐냐면 요거부터 봅시다. 얘는 K가 1부터 N까지 움직여. 그러면 우변의 의미는 1일 때는 요거, 2일 때는 요거, 그 다음에 3일 때는 요거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움직이니까 이거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K가 1부터 N까지 움직여. 쭉 대입을 하면 B1, B2, 그 다음에 B3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N이 되겠지. 얘하고 같니? 다르잖아. 지금 정리 한번 해봐. A1, B1 있어. 있지? A1, B2 있어. 없잖아. 이미 다르잖아. 두 개는 당연히 같지 않다고. 그렇지?
시그마는 덧셈 뺄셈까지는 되는데 곱셈 나눗셈은 성립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곱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개를 해가지고 합작꼴로 변형을 해야 돼. 합작꼴로 변형을 해서 시그마 공식 써주는 거야. 이거 나중에 날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268페이지 가보면 하나부에 기본 성질로 했지. 3번은 실수배라는 얘기. 그 다음에 1번, 2번 있죠. 거기 보면은 4번에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걔는 뭐 성질하고 보면 그렇고 이런 페이지 보이지? 어디 보면 돼 있어? 상수인 경우야.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3 이런 거야. 이게 뭘 의미하지? 상수일 때? 지금 여기 K가 지금 여기 걸린 게 없지? 요 놈의 의미는 플러스는 뭐냐면 1항도 3, 2항도 3, 3항도 3 이렇다는 얘기야. 그것들의 합이라는 얘기지. 이해가니? 수열 자체가 얘는 그냥 3인 거야. 모든 항이 3인 거지. 그것들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몇 개 있다? 이게 n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3n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상수일 때는 그냥 얘하고 그냥 곱하면 돼. 조심할 거는 학생들이 그냥 냈다 무조건 상수는 곱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조심할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에서 얘가 나오지. 학생들이 막 그냥 외워버리거든. 상수면 그냥 곱해. 항상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니까 시험에 내신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지? 얘들은 0부터 이건 어떻게 해? 3연이니? 아니야. 항의 개수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K가 0부터 움직이잖아? 1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개수가 몇 개지? n 플러스 1개야. 그러니까 얘는 3이 n 플러스 1개. 항상 요거 신경 써야 돼. 여기 스타트가 1이 아닌 경우로 신경 써야지. 상수라고 무조건 냅다 곱하면 안 돼.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어. 내신 문제는 항상 치사한 게 나오잖아. 얍삽한 거. 요거 이해가지나? 조심하면 이런 거야. 여기가 1이 아니라 뭐 0이라든지 뭐 2라든지 이런 경우 나올 때는 개수를 자세히 하는 개수를 그거만 좀 신경 쓰자고. 그럼 이제 필수 장수를 할게. 시그마 의견을 좀 볼 건데 필수는 1번 거. 아직 뭐 실수까지 할지? 1번은 뭐냐면 수열 A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A1이 첫 번째 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1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구하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지 빼기 시그마 지금 K는 2부터지 2부터 10까지 AK. 근데 수능도 보면은 좀 추세가 뭐냐면 시그마가 상당히 좀 난해하게 나와. 처음 보는 시그마 나와. 그러면 항상 우리 시그마의 의미는 해석을 해야 돼. 투입하면 되지. K가 1부터 9까지 움직여. 그럼 요놈의 의미는 뭐지? 1일 땐 요거고 2일 땐 요거고 어디까지? 9까지 합이라는 얘기지. 이거 이제 빼내. K가 지금 얘는 2부터 움직이잖아. 그럼 2부터 들어갈 거지. 그러면 2 들어가면 요거 여기 되고 3 들어가면 여기 될 거고 쭉 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니? 10까지 들어가잖아. 맞지? 그냥 그대로 넣은 거야. 뺄셈을 하래. 그럼 누구 남아? 다 없어지지. 다 없어지고 여기서 맨 앞에 하나 A1 넣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에 A10 이거 넣겠지. 그러니까 한번 그냥 볼 수 있지. 얘가 10이고 얘가 1이니까 통담이 시그마는 우선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번이고 2번 갑니다. 시그마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필요하네요. 일단 지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AK지. 얘가 N제곱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뭘 구하니? 누굴 구하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에 2K 빼기 1 그 다음에 A에 2K 그놈의 값을 구하실 거야.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물어보는 이 시그마의 값이 의미가 뭔지를 해석을 해야지. K가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지? 그럼 둘중 넣어야지 너. K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요거는 1 집어넣으면은 A1, A2가 되지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있어? 2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지 뭐. 그지? 쭉 나갈 거잖아. 어디까지 움직여? 10까지 움직여. 마지막으로 10을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은 A에 19가 될 거고 10 집어넣었으니까 A에 20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거는 결국 요 놈이네.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시그마라서 풀어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럼 봅시다. 1항부터 20항까지 합.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조건이 여기 나왔어 얘들아. 지금 얘를 뭐지? 1항부터 n항까지 합. 맞지?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우리가 친숙한 형태로 적자면 SN이 n제곱이라는 얘기지.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뭘 묻고 있지? S에 20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서 20 적으면 되잖아. 정답 얼마? 400. 간단하게 볼 수 있지. AK는 S라고. AK? 아니지. 이거 막 K1부터 해석이야. K가 1부터 들어가면 얘네 해석하면 돼. A1, A2, N까지 들어가니까. N까지 들어가니까 A의 N이지. 즉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잖아. 의미가. 그냥 데려가. 난 필수예제 2번 같은 거를 좀 잘해야 돼. 지금 요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대신 되게 좀 변형이 다 없어지고. 필수예제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 2번. 마찬가지로 시그마의 의미를 조금 파악하는 거고. 이제부터 기억 뭐라고 해야 되냐면 K는 1부터 9까지 지금 AK 그다음에 빼기 A의 10 마이너스 K지. 얘가 지금 0이냐 했어. 그러면 우리 시그마의 의미는 줄줄이 얘기잖아. 그럼 K1 들어갑시다. 1 들어가면 돼. K1 들어갔어. 그러면 A1 1 들어가면 뭐가 돼? 빼기 A 9가 되지. 이게 1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2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건 시그마를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2 들어가면은 A2 마이너스 A 8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줄줄 들어갈 거지. 3이 들어가면 3이 들어가면은 이거 이렇게 되고 쭉 가서 마지막 9가 들어가면은 9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A9 빼기 A의 1이 되지. 요거 아니고. 그럼 봐봐 이게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대칭적으로 사라지지. A1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다음 요 앞에 있는 놈이 분명히 A8 빼기 A2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 사라져요. 줄줄이 다 사라지잖아. 대칭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여기 나오겠지. 줄줄이 사라지잖아. 대칭적으로 다 오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거야. 그다음 니은번 가봅시다. 니은번 가보면 2하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있어. 니은번 가보면 2 마이너스 4 그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다음 플러스 10 얘랑 이게 같냐 이거. 시그마 K를 똑같지. 이 K에 마이너스 1의 K 제곱이야. 근데도 지금 이 시그마의 의미를 해석만 하면 되잖아. 1부터 지금 5까지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 1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1집어넣으면 1집어넣으면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제곱. 이거지? 이미 다르네. 2집어넣으면 K 대신 2 들어갔어. 그럼 여기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지. 이미 다르지? 다르지? 3 들어가면 2, 3, 6이니까 6인데 마이너스의 호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플러스 8. 5일 때에는 마이너스 8. 두 개가 다르지? 여기는 틀렸고 디귿번 가볼까? 디귿번 여기 있어. 시그마 K 1부터 지금 N가 10까지 2K 빼기 1 이거분의 1. 그 다음에 2K 이거 분의 1. 얘랑 이게 같냐 이거. 20까지 K까지. 이게 의미가 서로 같냐 이거지?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게. 위에 거 대입하면 1부터 10까지 들어간 거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렇지? 여기 1 들어갔을 때 2 들어갔을 때는 2 들어가면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움직여? 10까지 움직여. 10까지 움직이니까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10을 대입하면 19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좌변. 우변도 지금 K가부터 20까지 들어가니까 1 들어가면은 1분의 2 들어가면 2분의 3 들어가면 3분의 쭉 어디까지 20 들어가면 20분의 같니? 같지? 자, 얘는 참이지.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 필수의 성분 중 1번만 내가 한번 할게. 2번 연락 주고 지금은 K는 1부터 10까지 AK 내가 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내가 제곱이야. 그런데 다음 거 쓴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제곱이지. 우리가 아까 시그마 성질할 때 내가 무슨 얘기했니? 곱셈은 하트로 변형을 해야 되지. 즉 얘는 제곱이라는 거는 두 개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얘는 합작꼴로 변형을 해줘야 돼. 우리가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려면 합작꼴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건 전개를 먼저 해주면 K부터 10까지 요거 제곱합시다. 그러면 9의 AK는 제곱되고 2배 이론이니까 6개 AK 될 것이고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합작꼴 변형을 한 다음에 합작꼴 변형했으니까 이제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랬어. 그러면 얘 분배가 될 건데 상수는 내보낼 수 있다고 했지. 변수가 아닌데. 그럼 얘 9 내보내고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 분배될 건데 상수는 내보내 K는 1부터 10까지 A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는 1부터 10까지 1이지. 이렇게 합작꼴을 변형하려면 시그마 분배했어. 그 다음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이거 얼마니까? 여기 문제 나와있지? 이거 얼마냐? 여기 5라고 나와있고 요거 얼마? 여기 3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3이 나오는데 5, 45에다가 얘는 63 18이고 그 다음에 얘는 상수지. 상수를 곱하면 되는데 조심할 건 1인지 확인하고 해주고 1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지. 플러스 10 그래서 55에서 18 뺐으니까 얼마? 37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2번 너희 좀 해봐. 필수에서 4번까지 하고 그렇게 할 건데 4번은 내가 2번을 한 거예요. 1번을 연장을 해보고 2번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5의 K제곱 그 다음에 3의 K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의 K제곱이 있지. 우리 그럼 시그마 성질 중에서 나눗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 이제 곱셈 나눠서 안 되지. 그러면 합작꼴 변형할 건데 지수공식을 쓸 거야 내가 지금. 얘는 공통분모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할 수 있지. 공통분모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걸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 K는 1부터 8까지. 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수공식을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5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얘는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하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내가 지금 지수법칙을 사용했어? 지수법칙 이거 있잖아. A분의 B의 N제곱 구하는데 A의 N제곱 B의 N제곱 얘를 거꾸로 나눠야지. 지수 마침 흡두시 뭉뚱 그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이제 합작꼴이 됐으니까 요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K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그 다음에 요거 째려보면은 무수열이 있거든요.
1항이 5분의 3, 2항이 25분의 9.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얼마? 공비가 5분의 3이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지금 얘는 등비수열의 공식을 써야지. 이거의 의미는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수열의 1항부터 8항까지 하니까 여기서는 등비수열 공식 써야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 여기 1, 2번 하면 되지? 첫째 항이 얼마니? 5분의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 공비가 5분의 3. 이거의 항수 제곱 항이 몇 개? 8개지. 그지? 요거의 의미는 일단 이거 생각해봐.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1부터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5분의 3. 2 집어넣으면 5분의 3의 제곱. 3 집어넣으면 5분의 3 세제곱. 이게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꼭 쓴 거야. 마찬가지지, 얘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그러면 얘는 공비 얼마니?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지.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 첫째 항. 첫째 항에는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5분의 2의 상수 제곱. 넓게 계산이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10만 수여보면 돼. 10만 수여보면 돼. 계산만 하지. 계산이 좀 숫자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인데 얘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인데 얘는 잠깐 끌었다가 할 건데